2021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책등의 내재율 엄세원. 까치발로 서서 책 빼내다가 몇 권이 기우뚱 쏟아졌다. 중력도 소통이라고 엎어진 책등이 시선을 붙들고 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햇살이 배석이 꽂혀와 반짝인다. 정적을 가늠하며 배비추는 만화경 같은 긴 여운. 나는 잠시 일긋일긋 흔들린다. 벽장에 가득 꽂힌 책 제목 어딘가에 나의 감정도 배정되었을까. 곁눈질하다 빠져들었던 문장을 생각한다. 감각이거나 쾌락이거나 그날 기분에 따라 수십 번 읽어도 알 수 없는 나라는 책 한 권. 이 오후에 봉인된 것인지 추스르는 페이지마다 깊숙이 서여 있다. 벽 이면을 온통 차지한 책등. 그들만의 숨소리를 듣는다. 어둠을 즐기는 안쪽 서늘한 밀착. 이 즈음은 표지가 서로의 경계에서 셀기죽 기울 때 몸 아느하느들이 압사되는 상상. 책갈피 속 한 송이 앞화 같은 나는 허름하고 시린 과거이거나 목록이다. 나는 쏟아진 책을 주어 천천히 넘겨본다. 벽은 참 출출한 비결이다. 책등의 내재율 엄세원 시인의 시입니다. 이 제목이 아주 독특하죠. 책등. 책등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책등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의 그 제목이 적혀 있는 그 모서리 부분을 책등이라고 하는데, 책등에는 제목이 적혀 있죠. 제목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내재율이 있다고 해요. 내재율이라는 것은 어떤 자유시 또는 산문시 시에서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운율 같은 건데, 근데 그 책등이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책등에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제목이 어떤 내재율을 가지고 있는가. 내재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음악성, 소리이죠. 어떤 외침 같은 겁니다. 그런 책들이 책꽂이에 여러 권이 꽂혀 있어서 그 책 제목이 자기를 읽어달라고 어떤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외침이 있는 거죠. 그런 울림, 그 책등에 울림이 있어요. 자기의 책등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마음을 읽어달라고.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책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읽어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책등의 내재율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까치발로 서서 책 빼내다가 몇 권이 기우뚱 쏟아졌다. 중력도 소통이라고 엎어진 책등이 시선을 붙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까치발로 책이 책꽂이에 가득 꽂혀 있어서 참 많이 꽂혀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그 많이 꽂혀 있는 것, 까치발로 서서 책을 빼낸다라고 글을 쓴 이유는 아무래도 책꽂이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책이 많이 꽂혀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분산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빼내려고 해요. 하나를 딱 빼내려고 하니까 다른 책들도 쏟아졌다고 하는데, 시인이 한 권의 책, 즉 한 권의 책 하나를 사람이라고 본다면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거죠. 한 권의 책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책들이 자기도 좀 읽어달라고, 자기 마음도 알아달라고, 자기하고도 소통해달라고,
우르르 같이 쏟아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중력도 소통이라고 엎어진 책 등이 시선을 붙들고 있다.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관심받지 못하고 꽂혀 있는 책들이 중력을 이용해서 밑으로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시선, 즉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햇살이 배석이 꽃처와 반짝인다. 정적을 가늠하며 되비추는 만화경 같은 긴 여운, 나는 잠시 일긋일긋 흔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책들이 관심받고자 바닥에 쏟아졌는데, 쏟아지고 나니까 햇살도 들어와서 책에 관심을 쏟고 그 정적, 즉 소리 없음을 살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비추는 만화경 같은 거, 긴 여운이라고 했는데 여운이 좀 소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만화경을 다른 말로 요지경이라고도 하죠. 아이들이 이게 눈을 들여다보면 온갖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놀이개 같은 건데 굉장히 어지럽고 소란스럽죠. 그런 여운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책에 쏟아진 책을 보니까 시인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치고 어지럽게 나열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나열되니까 나는 잠시 일긋일긋 흔들린다. 일긋일긋, 이런 어떤 일긋일긋 흔들린다, 이 말은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이 헐거워져서 삐걱거리는 느낌이죠. 그렇게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시인은 쏟아진 책을 보고서 뼈마디들이 막 풀리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어지러움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벽장에 가득 꽂힌 책 제목 어딘가에 나의 감정도 배정되었을까? 곁눈질하다 빠져들었던 문장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득히 꽂혀 있으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 책들 중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책들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나도 내 감정을 몰라서 내 감정을 알고 싶은데 그 나의 감정이 적혀 있는, 나의 감정을 말해주는 그런 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곁눈질하다 빠져들었던 문장인데, 곁눈질하다 살짝 어떤 문장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저 책이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각이거나 쾌락이거나 그날 기분에 따라 수십 번 읽어도 알 수 없는 나라는 책 한 권, 이 오후에 봉인된 것인지 추스르는 페이지마다 깊숙이 서려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나를 아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제목의 책, 나라는 사람은, 그 책도 그렇겠죠. 나라는 사람이 워낙 변덕스럽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섭되지 않는 나라는 책이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섭되지 않는 나라는 책 한 권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그 책 한 권이 이 오후에 봉인된 것인지라고 했는데, 오후에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지 않고. 봉인이라는 것은 봉하고 나서 딱 도장까지 찍어놔 버린 거죠.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스르는 페이지마다 깊숙이 서려 있다라고 해요. 추스른다는 것은 정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페이지는 어떤 이야기 내용이 적혀 있는 내용의 페이지를 말하죠. 기억 속에 있는 페이지, 실제 페이지라기보다는 이야기 하나하나 적혀 있는 기억의 페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이야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서려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 페이지가 하나의 유리창처럼 유리창에 어떤 그 성에가 끼듯이 그 내용이 이렇게 서려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서려 있는 것은 워낙 뿌옇거나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네. 벽 이면을 온통 차지한 책 등 그들만의 숨소리를 듣는다. 어둠을 즐기는 안쪽 서늘한 밀착. 이즘은 벽이라고요. 벽은 좀 막혀 있는 공간이죠. 또 이면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면 반대쪽 면도 이면일 수 있지만 원래 이면의 이자가 속리자잖아요. 속사정. 이면이라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면, 즉 속사정, 속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의 속내를 온통 차지한 책등이라고 해요. 그들만의 숨소리를 듣는다. 책등이 그들만의 숨소리라는 것은 책등의 내재율이죠. 그 내재율을 듣는다고 해요. 책의 외침을 듣는 거죠. 네, 그리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즐기는 안쪽, 서늘한 밀착. 어둠을 즐긴대요. 안쪽.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을 즐기는 안쪽이 말은 아무래도 비밀을 간직한 그 안쪽을 말하는 것 같고요.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없어서 서늘한 밀착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표지가 서로의 경계에서 셀기죽 기울 때 몸 안의 단어들이 압사되는 상상. 책갈피 속 한 송이 아파 같은 나는 허름하고 시린 과거이거나 목록이다. 이런 표현 한 번씩 해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표지가 서로 경계에서 셀기죽 기울 때 책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둘 수는 없죠. 그런데 책이 많은데 딱 밀착되어 있어서 서 있는데 하나만 딱 기울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쓰러지죠. 마치 그 도미노처럼 막 쓰러져서 막 쓰러져요. 그때 쓰러질 때 생기는 사고. 이 사고는 압사라고 하죠. 참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압사라는 사고가 생겨요. 근데 몸 안에 단어들이 압사되는 상상이라고 했는데 몸이라는 것을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면 그 내용들이 다 지워지거나 사라지거나 또 알 수 없게 되거나 그렇게 압사되는 상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책갈피 속 한 송이 앞화 같은 나는 그 사이에 눌려서 책갈피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책갈피는 책의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를 책갈피라고 그 사이에 꽂아두는 것을 책갈피 꽂이라고 하죠. 책갈피 꽂이. 네, 책갈피와 책갈피 꽂이 구별하셔야겠죠. 보통 책갈피 꽂이를 우리는 그냥 책갈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속에 앞화 같은 나는 앞화라고 하는데 눌러서 생기는 꽃인데 그 가을에 꽃을 책갈피에 꽂아두면 그냥 말라가지고 하나의 책갈피 꽂이가 되잖아요. 앞화. 네, 그것을 앞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갈피 꽂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화라는 것은 온전히 책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어떤 그 특정한 기억 그것을 찾는데 이용되는 어떤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책갈피 꽂이이고 앞화인 거죠. 허름하고 시린 과거이거나 목록이다. 책갈피 꽂이를 하나의 꽃을 책갈피에 꽂아두면 다 말라서 허름해지고 그게 다 삐쩍 마르면 시린 과거이고 목록이다라고 해요. 목록은 찾는 어떤 수단이죠. 그래서 꽃이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굳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쏟아진 책을 천천히 넘겨본다. 쏟아진 책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또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살펴본대요. 벽은 참 출출한 비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책장이 벽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이 파여 있어서 출출하다는 것은 살짝 배고픈 느낌이 드는 거죠. 벽이 파여 있어서 수많은 책들을 품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비결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방법을 말하죠. 그런 효과적이고 비밀스러운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휘력이 대단히 빛나고 또 어휘의 사용 능력이 아주 빛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네, 지금까지 책등은 내재율이라는 엄세원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감상을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